인공지능 AI가 지금 세상을 정말 말 그대로 뒤흔들고 있죠. 엄청난 기대감도 있지만 솔직히 그만큼 혼란스럽고 불안한 마음도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가 진짜 봐야 할 건 뭔지,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 제가 명확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깊이 들어가 보죠. 도대체 왜 우리는 AI 때문에 이렇게까지 불안해하는 걸까요? 단순히 내 일자리 뺏길까봐? 사실 이게 다가 아니거든요. 그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으로 AI가 이미 우리 현실에 너무나 깊숙이 들어와서 우리 삶 자체를 흔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 진짜 기가 막히지 않나요? 똑똑하지만 가끔 멍청한 짓도 하는 포닥. 심지어 불평도 없이 밤새 일하고 전기만 주면 된대요. AI가 가진 그 양면성 있잖아요. 엄청나게 강력하고 효율적인데 동시에 어딘가 좀 기묘하고 그래서 살짝 섬뜩하기까지 한? 이걸 이보다 더 잘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건 무슨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올 법한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현실에서 벌어진 정말 가슴 아픈 사건이에요. AI라는 존재가 벌써 우리 감정에 얼마나 깊게, 어쩌면 위험하게까지 파고들 수 있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죠. 자, 그리고 이런 모든 막연한 불안감들은 결국 딱 이 질문 하나로 모이게 되죠. 아마 다들 마음속으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내 일자리는 AI가 내일 뺏어가는 거 아니야? 하지만 그 대답이요,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그냥 네, 아니요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부터 이 두려움의 프레임을 한번 확 바꿔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걸 좀 다르게 보거든요. 일자리가 그냥 사라진다, 이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이라고 부르는 것의 의미, 그 정의 자체가 완전히 재정의되고 있다는 겁니다. 거의 10년 전이죠. 2015년에 AI 분야의 대부라고 불리는 분이 이런 폭탄 선언을 합니다. 당시에 정말 난리가 났었죠. 의료계는 물론이고 사회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자,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예측은요? 완전히 180도 빗나갔습니다. 오히려 영상의학과 의사에 대한 수요는 더 늘고 몸값은 더 비싸졌어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바로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영상의학과 의사가 하는 일을 자세히 뜯어보니까 AI가 잘하는 이미지 분석, 이건 전체 업무의 20%밖에 안 됐던 거예요. 나머지 80%는 동료 의사랑 협력하고 환자랑 상담하고 연구하고 훨씬 더 복합적인 인간의 일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AI가 특정 업무, 즉 태스크는 자동화했지만 이 모든 걸 아우르는 직업 자체를 대체하지 못한 겁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일자리가 대량으로 사라진다는 생각에서 이제 벗어나야 해요. 현실은 뭐다? 업무가 대량으로 재정이 된다. 즉, 내 직업을 구성하던 수많은 일거리들, 그 조합이 바뀌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초점은 직업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의 내용이 어떻게 변하는가에 맞춰져야 합니다. 이게 바로 AI를 가장 건강하게 그리고 생산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강화 기술. 나를 대체할 경쟁자가 아니라 나와 합쳐져서 내 능력을 훨씬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증폭 장치 같은 도구로 보는 거죠. 더 많이, 더 잘, 더 빨리 일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AI가 인간의 능력을 강화하는 도구라면 이 도구를 누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격차가 생기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AI 디바이드, 새로운 AI 적차의 문제입니다. 두 가지 길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첫째, 전문가의 길. 이분들은 AI를 자기 지식에 더해서 뭐랄까 강력한 개인 비서처럼 쓰는 거죠. 생산성이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둘째, 초심자의 길이 있어요. 아무런 기본기 없이 처음부터 AI에만 의존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핵심 역량을 키울 기회를 놓치고 결국 AI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의존적인 상태에 머무를 위험이 커지는 겁니다. 생산성의 양극화가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거죠. 이걸 탈숙련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전문가에게도 아주 위험한 함정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평소에 잘 쓰던 근육도 안 쓰면 약해지잖아요. 머리도 똑같습니다. AI에 막혀버리고 특정 능력을 안 쓰기 시작하면 그 능력은 서서히 녹슬고 사라져버리는 거죠. 비행기 조종사들을 생각해보면 답이 바로 나옵니다. 요즘 비행기 자동 항법 장치 정말 뛰어나잖아요. 그런데도 조종사들은 왜 주기적으로 직접 비행기를 모는 훈련을 받을까요? 바로 이 탈숙련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도구를 쓰더라도 그 도구가 도와주는 핵심 능력만큼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기존 기술은 자꾸 자동화된다는데 우리는 어떤 새로운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해야 할까요?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 답이 AI보다 코딩 더 잘하기 같은 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훨씬 더 근본적인 차원의 역량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이걸 메타 기술이라고 부릅니다. 똑똑한 기계 세상에서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한 가치를 증명해줄 새로운 능력의 조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메타인지.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정확히 아는 능력이에요. 이게 있어야 AI를 제대로 부릴 수 있죠. 둘째, 소프트 스킬. 다른 사람과 공감하고 협상하고 협력하는 능력. 이건 AI가 흉내낼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회복 탄력성. 실패해도 좌절하지 않고 배우고 다시 일어서는 힘이죠. 이 세 가지, 앞으로 그 가치는 정말 상상 이상으로 커질 겁니다. 이건 우리 교육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과거의 교육은 정답을 찾는 법을 가르쳤어요. 하지만 이제 AI가 정답은 훨씬 더 잘 찾습니다. 미래의 교육은 그래서 올바른 문제를 정의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정답 찾기는 쉬워졌으니 어떤 질문을 던질 것인가? 바로 여기서 인간의 진짜 가치가 드러나는 시대가 온 거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한 걸음 더 크게 물러나서 이 모든 변화가 우리 사회 전체에 던지는 메시지는 뭘지 한번 생각해 보죠. 역사에서 교훈을 찾을 수 있어요. 카메라가 처음 발명됐을 때 초상화가들은 다 굶어 죽을 거라고 걱정했죠. 실제로 그분들 일은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예술이 사라졌나요? 아니죠. 오히려 화가들은 사진이 못하는 게 뭘까를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온 게 인상주의, 추상주의 같은 새로운 예술이었습니다. 이처럼 기술이 인간의 특정 기술을 대체할 때 우리는 역설적으로 가장 인간적인 가치가 무엇인지 더 깊이 파고들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은 정말 중요합니다. 기술의 길은 정해져 있지 않다. AI가 만들어갈 미래가 이미 정해진 운명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미래는 바로 우리들의 선택, 우리의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변화의 구경꾼이 아니라 직접 스토리를 써내려가는 작가여야 합니다. AI가 우리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그 새로운 정의를 과연 누가 쓸 것인가? 이것이야말로 지금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가장 중요한 질문이자 도전이고 또 기회일 겁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